안녕하세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샛별입니다. 오늘은 검사실에서 자주 시행되는 정액 분석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강의 내용은 정액 분석의 내용과 분석 파라미터들을 검토해보고 정액 분석의 정상치를 검토한 후 각각의 파라미터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정액 분석의 내용과 분석 파라미터부터 살펴볼까요? 우선 정액 분석은 유관 분석과 현미경 검사가 있습니다. 분석 파라미터들로는 외관, 부피, 점도, 산도, 정자 농도, 개수, 운동성, 정자 형태가 있습니다. 시작 전에 각각의 파라미터에 대한 정액 분석의 정상치를 대략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정액의 부피는 2에서 5ml 정도가 적당하며 점도는 방울방울 떨어지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산도는 7.2에서 8.0 정도이며 정자 농도는 밀리리터당 2천만 개 초과, 개수는 한 번의 사정당 4천만 개를 초과해야 정상입니다. 또한 채취 후 1시간 이내에 50%를 초과하는 정자가 운동성을 가져야 합니다. 정액의 질은 뒤에 정자의 운동성 단계 테이블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E 초과 또는 A, B, C 정도가 적당합니다. 형태는 엄격한 기준으로는 정상 형태인 것이 14%를 초과해야 하며 일반적 기준에서는 30%를 초과해야 합니다. 라운드 셀은 밀리리터당 100만 개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여러 개의 파라미터 중 외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상 정액은 회백색의 투명하고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납니다. 흰색의 탁도가 증가한 것은 염증으로 인해 WBC가 증가한 것을 시사합니다. WBC와 정세포, 즉 미성숙 정자와는 형태가 비슷하므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붉은색은 RBC의 존재를 시사하며 비정상 소견입니다. 노란색은 요의 오염 또는 금욕 상태이거나 약 복용을 시사합니다. 요는 정자의 독성을 띠므로 정자의 운동성 검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액의 액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액은 사정 직후엔 응고된 덩어리이다가 실온에서 몇 분 안에 점점 가늘어지며 액화되기 시작합니다. 정액 검사는 액화된 후에 시행되어야 하며 보통 채취 후 30에서 60분 이내에 실시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따라서 채취 시간을 적어 놓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액화는 보통 15에서 20분 안에 진행되나 60분 이내에 액화되지 않으면 기록으로 남기며 다음과 같은 물리적 방법을 사용하여 강제로 액화시켜야 합니다. 이 또한 리마크란에 기록해두도록 합니다. 우선 동량의 PBS를 첨가하고 18 또는 19 게이지 바늘 주사기로 6에서 10회 통과시켜 잘 풀어줍니다. 만일 2시간 이내에 액화시키지 못한다면 알파 키모트립신 같은 단백 분해 요소를 첨가해서 액화를 시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립선 효소의 결핍으로 인한 액화 실패가 일어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고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정액의 부피 측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피 측정은 깨끗한 0.1ml 단위의 눈금 실린더로 합니다. 부피의 정상치는 2에서 5ml 정도입니다. 금욕 기간이 길수록 부피가 증가하며 불임일 경우 부피가 감소합니다. 불충분한 부피는 정자를 생산하는 기관인 정낭의 기능이 부적절함을 시사하거나 정액 채취가 불완전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점도입니다. 액화가 불완전하게 되면 덩어리지고 점성이 있으며 정상 정액은 피펫 분주 시 덩어리지지 않고 가늘고 길게 또는 방울져 떨어집니다. 2cm 이상의 가느다란 실 모양은 고도로 점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물 같은 상태는 0점, 겔 같은 상태는 4점까지 점수를 매기거나 또는 low, normal, high로 보고합니다. 점성이 증가할수록 정자의 운동성을 방해합니다. 다음은 산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액의 정상 산도는 7.2에서 8.0 정도입니다. 산도의 증가는 생식기 트랙 내의 감염을 시사하며 산도의 감소는 전립선액의 증가를 시사합니다.
pH 7 이하는 유해 검체가 오염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산도는 요분석 리에이전트 스트립으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정자 농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자 농도의 정상치는 밀리리터당 2천만 마리를 초과해야 하며 1000마리에서 2천만 마리는 경계치에 해당합니다. 정자수는 정자 농도의 부피를 곱해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정자 농도는 정액을 1대 20으로 희석해서 뉴바우어 카운팅 챔버로 카운트하여 측정합니다. 희석액은 셀라인 또는 증류수, 포르말린, 소듐 바이카보네이트가 모두 가능합니다. 카운트 방법은 RBC를 카운트할 때처럼 뉴바우어 헤모사이토미터의 가운데 네모안의 구석과 가운데 사각형에서 카운트를 합니다. 헤모사이토미터의 양쪽에서 모두 카운트하며 양쪽이 10% 미만의 차이가 나야 하고 두 곳의 평균을 사용합니다. 양쪽 카운트가 10% 초과 차이 나면 희석과 카운트를 재실시합니다. 카운트할 때 완전히 성장한 정자만을 카운트하며 라운드셀로 불리는 미성숙 정자나 WBC는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라운드셀의 존재는 중요하므로 따로 카운트를 해야 하며 성숙 정자를 카운트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카운트합니다. WBC 농도가 밀리리터당 100만 개를 초과할 경우 생식기의 염증이나 감염을 시사하며 불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100만 개 이상의 정세포는 정자 형성이 중단됨을 시사합니다. 정자 농도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대 20 희석 배수에 5개의 사각형에서 관찰한 정자수의 10의 6승배를 합니다. 단 RBC와는 다르게 마이크로리터가 아닌 밀리리터로 보고합니다. 이 과정은 정자 농도의 부피를 곱하여 정자 개수를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다음은 정자의 운동성 측정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자의 운동성은 채취 1시간 이내에 잘 혼합되고 액화된 검체로 검사해야 합니다. 운동성은 온도의 영향을 받으므로 따뜻한 상태에서 관찰합니다. 일정한 양의 정액을 같은 사이즈의 커버슬립 아래에 놓고 관찰하는데 예를 들어 22ml 사이즈의 커버슬립 아래에 10 마이크로리터를 놓고 관찰합니다. 운동성은 속도와 방향 모두를 평가하는데 20개의 하이파워 필드를 관찰하여 앞으로 이동하는 정자의 퍼센트를 구합니다. 움직임이 없는 0점부터 빠른 직진 이동하는 4점까지 점수화하며 정상치는 1시간 후에 2점 이상의 최소 50% 이상의 운동성을 보이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WHO에서 제시한 정자 운동성 단계를 나타낸 표입니다. A는 빠른 직선 운동, B는 느린 직진과 옆방향 움직임, C는 직진 운동이 없음, D는 움직임이 없는 것을 나타냅니다. 정상치는 1시간 안에 50%의 정자가 A, B, C 안에 들거나 25% 이상의 정자가 A, B 안에 들어야 합니다. 움직임이 없는 정자나 정자 덩어리들이 높은 비율로 보일 경우 정자의 생동성 또는 정자 응집소의 존재를 평가해야 합니다. 응집은 불임의 면역학적 원인을 시사하며 응집의 타입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응집의 타입으로는 머리와 머리 또는 꼬리와 꼬리 또는 미드피스와 미드피스 또는 혼합된 타입의 응집이 있습니다. 만일 운동성이 50% 이하일 경우 에오진 Y로 염색하면 죽은 정자는 붉은색으로 살아있는 정자는 염색이 안 된 상태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자의 형태를 알아보겠습니다. 정자의 형태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생겼습니다. 정자는 머리, 목, 중간 부분, 꼬리로 나눠집니다. 머리는 난자를 통과할 때 기능하며 나머지 부분은 운동성에 관여합니다. 정상 정자의 형태는 5 마이크로미터 길이, 3 마이크로미터 폭의 타원형의 머리에 45 마이크로미터 길이의 긴 꼬리를 지닙니다. 난자 통과 시 머리끝에 아크로조말 캡에 포함된 효소를 이용하여 난자의 세포벽을 녹입니다.
아크로조말 캡은 머리의 반을 차지하며 정자 핵의 3분의 1을 덮고 있습니다. 아크로조말 캡의 크기의 다양성은 비정상 정자의 가장 명백한 특징입니다. 머리 크기의 3분의 1 미만의 아크로조말 캡은 비정상으로 간주됩니다. 목 부분은 꼬리의 가장 굵은 부분으로 꼬리의 움직임의 에너지원인 마이토콘드리아가 시트에 덮여 있습니다. 길이가 45 마이크로미터 미만인 꼬리는 비정상으로 간주됩니다. 정자 형태는 오일을 떨어뜨린 얇게 도말된 염색 슬라이드로 관찰하는데 라이트, 김자, 판파니콜라우 염색 등이 사용되며 건조된 슬라이드는 24시간 동안 안정합니다. 형태 관찰 시 적어도 200개의 정자를 관찰하여 퍼센트로 보고합니다. 정자의 형태 이상은 머리와 꼬리의 형태 이상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머리가 두 개이거나 비정상적으로 머리가 크거나 머리의 형태가 없거나 머리가 작거나 점차 뾰족해지는 형태이거나 머리의 중간이 졸려 있는 형태일 수도 있고 꼬리의 경우 꼬리가 두 개이거나 꼬리가 감겨 있는 형태일 수 있습니다. 또 꼬리가 아예 없는 미성숙 세포인 정세포, 즉 스퍼마티드인 경우도 있습니다. 정자 형태의 정상치는 루틴 크라이테리아를 적용할 때엔 30%, 스트릭트 크라이테리아를 적용하면 14% 이상의 정자가 정상인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라운드셀의 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라운드셀은 원형을 띠고 있는 정세포와 WBC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라운드셀의 관찰은 정자 형태 시험 중에 시행합니다. 라운드셀은 정자를 세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헤모사이토미터로 세지만 헤모사이토미터로 셀 수 없거나 헤모사이토미터로 센 것을 확인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세고 계산합니다. 밀리리터당 라운드셀의 개수는 100개의 성숙 정자를 셌을 때 관찰되는 정세포와 WBC 수 곱하기 정자 수 밀리언스 퍼 밀리리터 나누기 100을 하여 계산합니다. 지금까지 정액 분석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